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관계자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는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깊은 사과, 또 자치구 감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용산구민과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초창기에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잇따라 떠밀리듯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저게 사고 첫날 나왔어야 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빗발한 그 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행과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무개가 뭘 잘못했다 하는 거를 규명하는 건 뒷일이고, 일단은 총체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일단은 대국민 사과를 내놓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단 사고 수습하고, 사고 수습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이제 하는 건데, 너무 이 첫 발언들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둥,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식의 그런 식의 발언. 또 용산구청장 발언도 굉장히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주체들이 사전에 제 역할을 잘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까? 그건 절대 발생 안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발생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잘못,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잘못이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잘못이 합쳐진 결과든 간에 어찌됐건 참사를 낳게 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관할 어찌됐건 구역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경찰과 관련해서도 이런 치안 유지 관련해서는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장관이 또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비난 여론이 이제 고조되니까 뒤늦게서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바람에 점수 많이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떠밀리듯 정작 사과를 국민 앞에 했지만 누구 하나 또 책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김홍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책임을 가리는 게 중요하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사과를 하고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좀 더 사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참사가 아닙니다. 대참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규모였고 지금 세 자리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런 사고로 몇 사람이 돌아가셔도 정말 엄청난 사고인데 156명 외국인 포함해서요. 정말 초유의 사고.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저도 사회부 기자 시절 30년 전부터 했지만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한두 사람만 이런 사망사고 나도요. 당장 장관부터 경찰청장 바로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바로 문책 들어가고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일이 지나도록 3일이면 72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유족들은 벌써 이미 오늘 아침부터 발인을 했습니다. 지금 장례가 들어가서 그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세상이 꺼져버렸는데 지금 뒤에 와서 내놓는 사과도 심심한 사과다. 무겁게 느낀다.
읍참 마속을 하겠다라고 봅니다. 네. 본인이 마속이고 읍참을 당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찰청장 읍참 마속 얘기하고요. 그러네요. 행안부 장관은 이 모든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당초 경찰국을 끌어들여서 당초에 경찰은 사실은 독립조직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의 산하로 내놓고 나서 아무런 제대로 제때 보고도 못 받고 이런 엄청난 참사가 닥쳤는데 오늘에 나온 메시지들도 정확하게 국민께 정말 통절한 마음으로 참담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심심한 사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과가 충분하지 않고요. 이것도 그나마 경찰의 112 기록들 신고 상황이 나오니까 그때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총리 어땠습니까? 외신 기자들하고 농담하면서 웃었죠. 예. 윤 대통령도 사과해야죠. 이 사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거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 빠르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후속 조치할 거 하고 예. 그리고 나면 애도 기간 끝나면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 나올 거고 특검 얘기 나올 거고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이 상처받고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돼버리고 자식들 이런 수많은 부모와 친척들 선생님들에게 예.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그게 네. 먼저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조사도 될 것인데 예. 전혀 안 되고 있다.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국민들은 이 현 윤석열 정부가 대체로 좀 사과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으셨죠. 그동안 여러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이건 국민 156명의 목숨이 사라진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이렇게 뒤늦게 떠밀리듯 나왔다는 것, 국민들은 참 분노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김홍국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전격적으로 사과가 이뤄졌단 말이죠. 당일에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이미 시민들이 112에 신고 전화를 했고 밤 10시 11분까지 모두 11차례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가 6시 34분. 자, 좁은 골목에 사람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으니 저희가 압사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신고 내용이니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통제해 달라. 자, 저 당시에만 저 신고 내용대로라만 조치가 됐어도 그 변은 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8시 9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리다. 신고가 11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현장 출동은 4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얼마 직전 10시 11분에는 드디어 압사될 것 같다라는 말이 한 번 더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자, 경찰도 뭐 특별 감찰팀을 동원해서 당일 112 신고 처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했죠. 경찰이 참사 사흘 차에 갑자기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감찰을 한다? 또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112 직원들에게 사고 접수를 받았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가 뭐 정확하게 네네. 그렇게 적용되리라고 뭐 개인의 의견이겠죠. 그렇죠. 네. 의원 개인이 이제 오랫동안 법무장관도 했고 네. 법사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일 텐데 실제 그런 징후도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경찰의 대응이 뭐였냐면 이건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지자체에서 경찰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돼서 경찰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얘기들을 초기에 경찰들이 많이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의 매뉴얼에도 있었지만요. 경찰은 1000명 이상이 집회가 될 때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은 당연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장에서의 대응 그리고 분명히 보고 체계가 올라갔을 텐데 지금 감찰을 경찰 자체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하기는 네. 절차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후에 서울경찰청장이 거의 4시간 지나서야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 전체에 대해서 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검찰 시스템 결국은 행안부 장관과 예. 또 한동훈 법무장관 사실상 다 검사와 이쪽 연결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믿을 수 네. 없다는 그런 목소리가 벌써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만간 저는 뭐 특검이라든가 또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텐데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꼬리 자르기 하는 정도로 지금 나서서는 안 된다. 감찰팀 이번에 운영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히고 또 애도 기간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고하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요. 그리고 사후 대책들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상민 해안부 장관, 윤희근 청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과 메시지를 좀 보도해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읽어드릴 CG의 네 분은 이분들보다 더 좀 책임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책임, 또 112 신고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2 신고 늑장 대처 철저히 조사해라 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112 신고 녹취 조사 끝나는 대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은 112 녹취록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를 못했다라는 발언까지 첨언했습니다. 자, 경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언급한다. 이것도 약간 지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9 신고 녹취록을 이 시점에서 공개한 것은 전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다 숨기고 그랬던 그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폐하고 또 관련 자료 기록들을 또 없애고 뭐 이랬던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처리 그리고 신속한 공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더 이렇게 증폭되면서 정부 정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들 소개한 거로 봐서는 그 119 그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에 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좀 집중하는 듯한 112 신고요. 그런 감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112 신고와 관련해서 처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119 그 센터의 잘못인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 일인지 또 현장 경찰은 또 지금 다른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제가 보건대는 현장 경찰들은 그 주어진 인력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날 아마 신고 접수된 사안이 이 압사 관련한 것만 신고 접수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 이번에 굉장히 좀 지금 화제의 대상이 된 경찰관 같은 경우 헌신적으로 시민들 대피시키려고 노력했던 분도 처음에 신고받고 간 거는 폭행 사건 때문에 거기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아마 신고가 뭐 압사 관련한 신고뿐만 아니고 뭐 폭행 사건 기타 등등해서 신고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압사 신고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이제 비중을 놓고 이걸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이제 그 현장에다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또 그걸 얼마나 위중하게 받아들여서 움직일 것이고 또 현장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우면 사실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런 걸 추가 요청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청한 부분이 또 묵살됐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규명이 더 필요하다. 단순히 112 신고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것만 또는 제대로 대응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제대로 대처 못한 것만이 문제겠는가 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지으면서 농담조의 발언을 했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사과하긴 했는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총리의 발언 뭐 물론 대단히 부적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좀 약간 드러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은 이제 국무총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권한도 더 많이 부여가 돼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 총리가 먼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그런 네.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경우에는 사퇴할 각오하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책임이 없는 듯 이런 식의 발언을 결국 그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화가 좀 나한테 안 미쳤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겠죠. 네. 보니까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다 본인한테 뭔가 불똥이 튈까봐 예. 혹시 본인 나가라 할까봐 그 자리에 연연해서 그렇죠. 다들 이러는 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자리에 연연할 때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총리 좀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걸 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국내 언론보다도 외신들이 이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그 외신 기자들 모아서 설명하는 자리도 일부러 이제 만든 그런 건데. 아무래도 외신들은 한 발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신들이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의구심이 있는 갖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 잘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는 그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마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질 사람이 없는 듯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 발언이 알려지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 살펴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경악할 장면이다. 정부는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 또 사건 축소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외신 기자들 앞에서 제도적인 미비만 되뇌었다. 정청래 최고위원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하고 웃기까지 유가족 앞에 즉시 사과해라. 서영교 최고위원은 까만 리본을 달고 웃는 모습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제히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어서 또 한 총리와 오세훈 시장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해야 된다. 결국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경찰이라든가 청와대 출입해본 경험에 따져보면요. 이렇게 156명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면요. 총리 이하 사회관계 장관은 당연히 총사퇴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든가 관련되는 현장의 지휘관들은 당연히 거기서는 해임 경질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게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제도적인 미비점,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계속 외신 기자회견에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네. 그래서 인파를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 축제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관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꾸 그 흐름 속에서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리고 총리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단 한 명의 국민이 돌아가셨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예.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일선 현장에서 신고받는 경찰관도 있지만요. 그 이외에 지휘체계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또 사전에 그러면 구청과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확인하고 밝혀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리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사죄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자리에서 잘리거나 예. 또는 선출직들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들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공직자들은 항상 칼날 위에 서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왕은 옛날에 한 국민 한 분만 돌아가셔도 그렇고 예. 비만 안 와도 내 책임이라고 왕이 머리를 풀고 이 석고대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정말 축제에 놀러 간 젊은이들이 마치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제도에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자세라면 한덕수 총리, 오세훈 시장 할 것 없이요. 다 이번에 다 경질을 하는 것이 국민적 감정이라고 봅니다. 예.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일단 윤 대통령의 사과부터 나와야 될 텐데 네. 이 사안 정말로 전 세계에 후진국 낙인 찍히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 외국인까지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무릎 꿇고 저도 포함해서 네.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사안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신자 앞에서 농담하고 웃고 그런 발언하는 거 아마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빨리 거치도 결정해야 되고 그 전에 빠르게 위로하고 조문하고 사전에 조치는 취해야 돼. 그러나 그런 거치까지도 놓고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말은 어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한덕수 총리 발언 논란 외에도 이 관련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고냐 참사냐 그리고 사망자냐 희생자냐. 자, 정부가 광역지자체 합동 분향소 설치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하자 민주당 쪽에선 왜 사고 사망자냐 참사 희생자가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축소하려는 의도죠. 왜냐하면 이 사태가 156명, 그것도 국가가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하면서 벌어진 참거가 아닙니까? 참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대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상적인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의료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과성의 이런 사건으로만 치부를 하려고 하는 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여기서 사망자와 희생자는 얼마나 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자의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과 또 지자체, 경찰, 종합적인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당연히 희생당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 사안은 그 당사자들 제도적인 미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태원 사고라고 하고 또 사망자라고 축소시키려고 하는데요. 하다못해 국민의힘 여당조차도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통절하게 책임을 져야 될 정부가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호도하려고 그러고 국민들께 아니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있는 실상 그대로 잘못한 부분들 고백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참사 와중에 뭐 너무 좀 지엽적인 것들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자꾸 논의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조 리본 지침 관련해서 번복을 했죠. 처음에는 글씨 없는 그냥 검은 리본을 달라고 했다가 좀 여론이 부정적이자 하루 만에 글씨 있는 리본으로 바꿔달라도 좋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어떤 사고 수습의 행정력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정치적 여파를 늘 생각하는 거죠. 뭐 대통령실, 과거 이제 청와대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혹시 이게 뭐 불길이 너무 커져서 반대 어떤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자칫 뭐 정권 퇴진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이어질까, 또는 대통령 탄핵론으로까지 이어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어떤 정권에서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은 언제나 이제 있어 왔다. 근데 사실 뭐 참사로 써도 되고 저는 사건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뭐 대형 참사 사건을 사건으로 이렇게 불렀던 경우도 많고. 어찌됐건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이태원 관련한 것을 이제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이렇게 지금 해서 공통적으로 쓰기로 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 언론 쪽에서 대략 그렇게 합의를 봤다면 뭐 그런 용어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은 들고요. 뭐 사건이라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것 자체 이미 일어난 일 자체가 뭐 더 줄어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표현의 이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뭐 활용이 돼서 과도하게 어떤 뭐 반정부 움직임 이런 것이 이제 고조될까봐 아마 좀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이게 피해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지금 반발 또는 이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과거 전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경우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의 강경 모드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여야,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떻게 정부 책임론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각오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을 때나,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을 때나, 네. 집 밖에 있을 때나 상시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개인이 밖에 나가서 안전을 위해받아서 사건이 발생해도 국가가 형사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검찰 두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 두는 이유가 뭔가요? 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밖에 다니다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방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의 기본적인 존립 이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국가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주최 측의 여부하고 그건 말이 안 상관없이 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예. 많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당연히 국가가 보이지 않게 가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호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국가 책임, 또 네. 정부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건 분명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좀 피해 보겠다. 그런 꼼수 쓰다가는 오히려 더 말린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히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예.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정직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예.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를 해서 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거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유가족들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